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는 경제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경제로 인해서 나타난 경제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경제 블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죠? 경제 블록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잠시만요. 이거 왜 났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하는 배타적인 경제 협력체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경제 블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들이 모입니다. 어쨌든 서로 경제적인 관련도가 높은 국가들이 모이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하는 배타적인 경제 협력체다. 여기서 배타적이다란 말이 중요하죠. 요 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블록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한 배타적인 경제 협력체다. 요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모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경제 블록이 결국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WTO 체제 아까 얘기했어요. WTO 체제가 바로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것도 한계점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국가 사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WTO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자주의라고 불리는 이 관점이 다자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체제, 다자주의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 다자주의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자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공동의 원칙을 수립하는 제도 및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나라, 거의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가 거의 WTO 체제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원칙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국가가 아니라 여기에 WTO에 들어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경제 체제를 자유무역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없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국가들이 모여 이거를 다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WTO 체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해가지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경제 블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블록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먼저 국가 간의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 완화가 됩니다. 관세, 무역 장벽이란 용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놈들은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은 바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을 경제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무역 장벽이 맞잖아요. 미안해요.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을 이러한 것들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서 자유무역을 확대시키자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국가 간의 교역량은 어떻게 돼? 더욱더 확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국가 간의 교역량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는 우리 국가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된다든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 통해서, 그리고 경제 블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년에 경제를 통합사회 하시면서 비교 우위론을 배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역할을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역할을 특화를 시켜서 나는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여기에 생산 공장을 때려놓고 나는 뭐 기술이란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 그럼 여기는 연구 개발, 뭐 본사 기능 이런 것들만 특화시킨다는 건지, 서로 잘하는 것들을 특화를 시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우리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바로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라는 형태로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도 어떻게 된다? 투자도 더 활성화가 된다. 왜? 이러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투자라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덩치를 키운다는 거예요. 덩치를 키워서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이 덩치라는 걸 키워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자원을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연결이 되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4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게 된 주요 경제 블록들을 보시면 지금 지도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EU가 있죠. 위치 보시면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EU죠. 유럽 27개국이 가입해 있는 EU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요 지역입니다. 위치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모의고사라든지 많이 나와요. NAFTA,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 FTA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많이 나오는 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입니다. 뉴스 좀 관심 좀 보시는 분들은 아세안 10개국 뭐 어쩌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갖고 왔거든요. 여기 요가 아세안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5개국 여기가 메르코수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온 데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부릅니다. 요 APEC은 요렇게 또 이렇게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만들어진 게 얘가 아시아 퍼시픽 커뮤니티인가? 그래서 줄여서 우리 APEC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러한 주요 경제 블록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주요 경제 블록이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 게 EU, 나프타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APEC, 메르코수르 요 정도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경제 블록도 단계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 단계, 총 4단계의 경제 통합 단계로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가장 최초의 경제 블록 형태를 우리 뭐라냐? 우리 아까 배웠던 FTA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원시적 형태라 해야 되나? 가장 초기 형태의 경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서로 FTA 영내 사이에서는 관세라는 걸 철폐를 하게 됩니다. 관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관세를 없애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 동맹이랑 형태로 넘어갑니다. 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메르코수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플러스 되는 거예요. FTA에서는 영내 관세,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경제블록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가를 넘어가는 관세를 없애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얘는 관세 동맹에서는 공동의 우리 구역 밖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세를 매겨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 관세 부과라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커지면 공동시장 형태로 갑니다. EU 전에 EC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 경제 공동체인데요. 얘 때는 영내 관세 철폐, 영내 공동 관세 부과를 넘어서서 이제 영내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보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국가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가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에 허락을 받게 돼요. 여권을 통해서 또 비자라는 걸 통해서 허락을 받고만 그 나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요게 유럽에서는요, 여기까지 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쉔겐, 발음 어렵다. 쉔겐 조약이란 걸 맺었어요. 1990년대 초반으로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는데, 쉔겐 조약이란 걸 맺어서 국가 간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즉 유럽에서 현재 요건 지금 EU 얘기거든요. EU 전에 EC 단계부터 요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EU 단계를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비자라는 걸 여권과 비자라는 게 없어도 외국으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이웃 나라에 체코로 출퇴근하든지 이런 모습들이 국가를 넘어서서 출퇴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넘어서 이제 뭐 되냐, 이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 경제 통합, 요게 현재의 EU입니다. 그래서 영내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 부장뿐만 아니라 영내 공동 정책도 수립하고 초국가적 기구 설치 및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의회도 따로 있고요. 유럽 행정부도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럽 전체가 공동으로 초국가를 뛰어넘어서 국가를 넘어 공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단계를 걸쳐서 발전을 하더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형태 자유무역협정, FTA, 그리고 관세동맹, 그리고 공동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완전 경제통합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제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주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